자동차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냥이한테 붙잡혔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5 시리즈 봐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할까? 같이 볼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 돼! 아 귀여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서영입니다. BM 서영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제가 BMW의 신형 5 시리즈, 특히 전기차인 i5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글로벌 시승을 통해서 타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또 드렸었는데, 사실 이 차를 솔직히 말하면 전 더 타고 싶었습니다. 바로 제 손에 들린 이 키의 주인공입니다. BMW의 신형 5 시리즈 내연기관 530i입니다. 엑스드라이브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왜 이 차를 더 타보고 싶었냐? 대한민국에서 이번 신형 5 시리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어요. 왜냐? 전기차 5 시리즈가 많이 팔려서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진짜 5 시리즈가 BMW 얼굴이 된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로 5 시리즈를 많이 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페이스리프트 될 때도 그렇고 F바디 때, G바디 때 다 차를 타보면서 이번 신형의 풀체인지가 되면서 내연기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어쨌든 실물 차량 좀 보면서 한번 이 차량도 둘러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사실 첫 인상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새로운 느낌을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5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을 진짜 열심히 봤잖아요. 이 차량을 딱 봤는데 뭐야 전기차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델의 디자인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게 BMW 디자인의 전략이에요. BMW는 앞으로도 전기차를 최대한 내연기관스럽게 만들 거고요. 내연기관도 전기차로서 탈 수 있게끔도 차량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엄청나게 다른 디자인적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똑같이 간다. 요거 사실 벤츠는 이렇게 안 가죠. 벤츠는 EQ 시리즈 딱 보면 누가 봐도 전기차야, 저거는 내연기관일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전략에 있어서는 BMW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EQ 시리즈, 벤츠가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디자인적으로 좀 혹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얼굴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BMW의 전략이 차쟁이들에게는 더 맞았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 차량은 앞쪽에 그릴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안쪽에 나와 있는 디테일들이 사실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좀 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카메라 부분 잘 숨겨져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키드니 그릴도 전기차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M 스포츠 패키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쭉 이 앞쪽 범퍼가 굉장히 멋있어요. 이 MSP는 넣어야지 차가 멋있어지긴 하는 것 같아. 딱 봐도 좀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누가 봐도 달리기 잘할 것 같은 차의 인상 가지고 있고요. 내연기관 차이니만큼 앞쪽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도 에어 인테이크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쫙 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측면부에 있는 이 휠 쪽으로 쭉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 역학적인 기능도 살려서 디자인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BMW 하면 생각나는 진짜 시그니처 레이저 라이트는 사실상 빠졌죠. 이제 더 이상 레이저 라이트를 만나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전체 LED 라이트고요. 제가 주차장 같이 좀 어두운 데서 이 차량 딱 시동을 켜잖아요. 그럼 레이저 라이트가 분명히 아닌데도 빛은 진짜 밝아요. 어떤 제조사의 헤드램프보다 가장 밝고 그 광명이 끝까지 뻗어져 나가는 램프불을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안쪽에 이렇게 블루 색상의 포인트까지 들어가서 마치 레이저 라이트인 것 같은 좀 그런 맵시도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을 이번에 신형을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법한 거는 사이즈예요. 이 측면부를 보시면 사이즈가 좀 느껴지죠. 이 차량 무려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사이즈가 무지 커졌습니다. 이제 5m 정도면 정말 웬만한 이 준대형 세단급 안에서도 좀 존재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휠 베이스도 약간 넓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누누이 BMW 차는 항상 이 측면부가 너무 멋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연기관 530i를 제가 보면서는 측면부에서 약간 아쉬운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안 그랬는데 내연기관으로 되니까 이 전고가 살짝 높아졌어요, 구형 대비. 근데 전고가 높아졌다는 사실이 차량의 비례감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약간 더 땅에 붙어있는 느낌으로 차가 나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시겠지만 같은 모델로 전기차 모델을 만들잖아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필요했을 테니까 전고 부분에서도 좀 더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거 i5 리뷰할 때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블랙에 하이그로시로 가니쉬 들어갔다, 그래서 하단부까지 좀 눈길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블랙으로 이렇게 해둔 것 자체가 이 높아진 전고를 약간은 보완하려고 밑에를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연기관 차를 보니까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되면 마치 높이가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차량의 비례감이, 만약에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었다면 같은 바디 색상으로 너무 차량이 그냥 높아 보여서 좀 뚱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형 5 시리즈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캐릭터 라인이 더 깔끔해졌어요. 원래는 도어부 쪽을 캐릭터 라인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위쪽으로 선 하나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선 하나가 또 나와 있어요. 단 2개의 선만을 가지고도 BMW 특유의 잘 재단된 이 바디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BM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호프마이스터 킹크 쪽도 약간 더 넓게 자리하면서 뒤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5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이 숫자 5까지 새겨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어는 마치 매립된 형태의 스타일로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어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옆에 바디가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휠은 지금 20인치 타이어 껴져 있는데요. 그냥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너무 화려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심심해 보이지도 않는 깔끔하게 20인치로 미쉐린 타이어 껴진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안쪽에 보시면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캘리퍼 같은 경우 남색 색상으로, 이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딱 이 M 하면은 떠오르는 3가지 색상의 조합 중에 하나인 그 남색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차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하죠. 후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해졌습니다. 일단 테일라이트가 면적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슬릭한 느낌을 많이 내준다.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달리기 하면 BMW잖아. 그러면 약간은 머플러 좀 나와주고, 그래서 내가 내연기관이다 이런 거, 나 엔진 있어 이런 느낌 좀 내주면 좋겠는데 다 숨겨놨어요. 그냥 내연기관만의 특색을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었습니다. 이 테일램프는 사실 7 시리즈랑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형 기조에서 5 시리즈의 엉덩이만을 보고도 약간 7 시리즈 같네? 라는 느낌, 좀 더 형님 느낌을 줄 수 있는 디테일로 변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외관이 막 공격적으로 다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공도를 달릴 때 보면 구형과 딱 나란히 섰을 때 확실히 신형이 등장하는 순간 구형이 살짝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 전측 후면부가 BMW만의 스타일로 너무 과하지 않은 터치들을 통해서 꽤 많이 그래도 바뀐 거 풀체인지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실내도 한번 타볼까요? 실내도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오호라! 전기차군요. 역시 실내에서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미 보여드린 차를 또 보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가운데 있는 인터랙션 바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타자마자 우와 뭐야 크리스탈이야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좀 있습니다. 비상등을 딱 누를 때 보세요. 진짜 인터랙션 합니다. 내가 지금 비상이다 라고 계속 보여주는 이 인터랙션 바. 다만 이미 530i를 타고서는 좀 하루 정도 운행을 해본 상태거든요. 근데 밤에 야간에 인터랙션 바가 이렇게 들어오면 운전할 때 저는 오히려 약간 방해가 된다는 느낌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필수로 들어갈 필요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멋으로 봤을 때는 훨씬 멋있긴 하다라는 거. 이 가운데 보시는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문양으로 이렇게 가니쉬 스타일의 데코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BMW는 딱 운전자 중심의 차다라는 거, 이미 대시보드 자체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딱 앉았을 때 가장 진짜 모든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 가장 맛 좋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스티어링 휠 만나보실 수 있고요. 3스포크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넓은 화면 12.3인치 계기판 나와 있고요. 14인치가 넘는 더 큰 화면으로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는 UX, UI도 굉장히 빠르고 간편합니다. 약간 여전히 옛날 핸드폰에 좀 들어가는, 갤럭시 옛날 버전에 들어가는 아이콘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구형 대비했을 때는 훨씬 또 좋아졌다라는 거. 이 디스플레이가 화면만 커진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는 제공되는 컨텐츠도 그만큼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오너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는 패드 2개 나와 있고요. 왼쪽을 통해서 무선 충전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컵홀더 2개 나와 있고 그 안에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변속기 상당히 깔끔하죠. 크리스탈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토홀드, 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이얼 형태로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하실 수 있는 거, 이것도 편하게 이렇게 돌리실 수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인터랙션 바, 변속기, 그리고 스타트 버튼, 이 다이얼 조작계까지 눈길을 좀 많이 끕니다. 이전보다 BMW가 좀 화려해졌네, 좀 더 예뻐졌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앞쪽에 글로브 박스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도어부를 보시면 안쪽에 꽤 널찍하게 두툼한 공간이 마련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530i의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적용된 차량인데, 이런 도어 부분에 조작 버튼 있죠. 윈도우 조작 버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소재감이 약간 더 고급지고 따뜻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그래도 고급진 거, 이거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고급감이잖아요. 시트 착석감이 안 좋으면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앉았을 때 신형 5 시리즈의 시트 편안합니다. 요거 만족. 제가 좀 장기간 운전을 해봤을 때도 시트 전혀 불편함 없이 편했거든요. 요거는 오랫동안 운전하시면서도 좀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꽤 안쪽에 퀼팅 부분들도 잘 매칭이 되어 있고요. 허리춤도 적당히 들어가면서 공간 자체는 또 타이트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안락한 착석감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열도 타볼까요? 2열 공간에 타보겠습니다. 몰라. 시트 백 포켓이 하나도 없네요. 특이한 게 시트 뒤쪽에 C타입 포트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는 것도 좀 눈길을 끌고요.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드러나게 되어 있네요. 근데 조금 소심하다. 약간 조금 더 넓게 들어가 줬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 살짝 들긴 합니다. 앉았을 때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시트는 푹신한 편이에요. 옛날에 구형 시트는 약간 더 딱딱하고 좀 더 굴곡진 느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형에서는 아주 그냥 부들합니다. 부들하고 푹신하고 편안한 시트 쪽이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빼셨을 때 컵홀더 2개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딱 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는 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들 뒤쪽에 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부가 터치 패널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열선도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실 수 있고요. 엉따, 그리고 통풍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바람의 세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에도 C타입 포트만 들어갔네요. 지금 뒤에서 할 수 있는 C타입 포트만 벌써 4개야. 좀 최신차의 느낌이 낭낭하게 좀 드는 부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사이즈 어떠냐, 제가 지금 딱
제가 주행한 그대로 시트를 포지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2열을 앉았더니 확실히 공간이 넓게 넓으면 주먹이 뭐 4개 이상 들어가.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저보다 당연히 키가 좀 크신 성인분들이라면 당연히 시트 더 뒤로 내려오겠죠. 근데 그래도 공간이 확실히 구형 대비해서 저는 더 여유로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 디자인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런지 2열 승객이 앉아서 1열 전체를 우러러 볼 때 답답함이 좀 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 앞쪽은 살짝 방해가 되어 있어. 여기 뒤를 싹 파놨기 때문에 정말 눈에 띄게 파놔서 승객들이 앉았을 때 느끼는 이 헤드룸 공간이 꽤 여유로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보다 늘어난 이 전장과 약간 더 늘어난 휠 베이스 따라서 실내 공간도 얼추 약간은 더 여유로워진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딱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그냥 더 버튼 하나로도 열려야죠. 오! 안쪽이 무지하게 깁니다. 쭉 끝까지 공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딱 범위, 딱 이 나와 있는 이 섹터는 사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뭐 이클이나 아니면 A6 같은 독삼사의 다른 이 준대형 세단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노멀한 수준인 것 같고요. 더 눈에 띄게 넓다고 느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좌우로 이런 특이한 홈들이 파여져 있어요. 여기에도 물건들을 당연히 이렇게 실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세차 용품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안쪽에 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와서는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골프백 같은 것도 가로로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로로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대각선도 그렇고. 폴딩을 한번 시켜볼게요. 5 시리즈에서 시트 2열을 폴딩 시키는 거 굉장히 간편하죠. 여기 레버를 그냥 쑥 당겨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도 쭉 당겨주시면 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2열을 이렇게 헤드레스트만 쫙 내려주시면 바로 떨어지게 되고요. 내려주시면 간편하게 됩니다. 오! 당연히 공간이 훨씬 확장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의 외관은 생김새는 거의 똑같은데 실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 사실 약간 더 유리해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리터 가까이는 내연기관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서는 이 바닥에 배터리 깔리면서 약간 차고가 또 높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이 약간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 약간의 실용성은 더 가져간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네요. 아유, 좀 높긴 하다, 2열 저기가. BMW의 신형 5 시리즈 530i를 탑승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 제가 한 하루 정도 이 차를 몰아본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돌면서 몰았을 때 지금까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야, BMW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부드러웠던 적이 있나? 딱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가 엄청 부들거려요. 그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지냐면 이거 보이세요? 이 스티어링 휠이 아주 이거 봐, 낭쌍낭쌍한 거 보이세요? 낭쌍낭쌍. 이게 BMW가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쫀쫀하게 무겁게 차를 돌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 되는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사실 약간 조금 서운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왜냐면 그게 적응되면 좀 재밌거든. 근데 얘는 5 시리즈인데 승차감 측면에서는 약간 BMW가 아니라 오히려 벤츠스러운 안락함을 가지고 나왔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7 시리즈에서 느껴졌던 그 안락함을 5 시리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건 좋긴 한데요, BMW의 전통적인 주행 질감을 사랑하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주 저속 구간에서 한번 풀악셀로 풀악셀을 했을 때 바로 딱 직결감 있게 앞으로 나가주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또 이 4기통의 이 가솔린이 낼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올라가고 RPM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반해서
차가 앞으로 딱 뻗어져 나가는 펀치력은 사실 약합니다. 근데 이 약하다는 게 그냥 전기차랑 비교해서 약하다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기차와 그런 주행감, 그런 주행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 전기차를 너무 재밌게 타서 그런지 이제는 막 이 내연기관이 약간 심심하네. 이 차를 타보면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5 시리즈의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이 가솔린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페이스였는데 알고 보니 걔가 주인공이었던 거지. 제가 글로벌 시승을 갔을 때 탔던 차도 사실은 i5였고, 한국에 출시가 됐을 때 세계 최초 공개 현장에 제가 갔을 때도 현장에는 사실 i 차량들이 더 전시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전기차 모델이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5 시리즈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가격은 훨씬 낮죠. 전기차로 가게 되면 비싸집니다. 그렇지만 차를 탔을 때 와우 비싸 보인다 라는 느낌도 전기차에서 훨씬 강하긴 해요. 특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월스 앤 월킨스 오디오가 전기차에서는 막 기본 사운드 시스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량 꽤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적용돼서 고급감을 높인 차량인데도 그냥 하만 카돈 스피커 들어가요. 물론 이것도 브랜드사 오디오인데 막상 사운드를 체킹을 해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용인 스피드웨이 쪽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막 가면서 엄청나게 사실 빨리 달렸거든요. 그리고 조향을 할 때도 사실 좀 과격하게 좀 막 한계치까지 차를 막 탔어요. 왜냐면 그쪽 가는 길이 굉장히 와인딩이 센 그런 구간들이었는데 그런 데를 그냥 차를 막 탄 거지, 다시 말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놀라운 점은 이 비록 핸들링 감각이 이전보다 너무 가벼워져서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BMW는 진짜 BMW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회두성이 너무 선명합니다.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앞머리를 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는 그 느낌만큼은 그 어떤 회사의 차량보다 선명하고 직관적이다 라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번 5 시리즈는 일단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공간도 이전보다는 약간 더 여유로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중시하는 이 실내 어떤 감성, 디테일도 훨씬 세련되셨죠. 모든 부분이 앉아있는 승객들을 위한 차다. 그러니까 운전자만을 전통적으로 위하는데 이젠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2열에 앉은 사람까지도 위하는 차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도 1열, 2열에 앉은 사람들이 구형 대비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이 승객 4명 모두 다. 그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게 되면 이 프리미엄 세단의 가장 큰 주 타겟층인 아빠들의 또 그런 호평들을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만 530i를 타면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기차가 새로 추가돼서 나온 거는 알겠는데 얘가 본질이잖아요. 얘가 사실은 시작됐어야지 그 다음이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라는 친구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들이 약간씩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들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 실제로 타보시면 또 BMW 특유의 이 아래로 좀 노면에서 쫙 깔아앉아서 달리는 승차감이 사실 530i에서 그렇게 독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속을 확 하더라도 아래로 밀착해서 노면을 주행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은 떠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다만 주행 자체는 실키하고 주행 질감은 상당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긴 해요. 그치만 구형의 5 시리즈를 생각하고 전통적인 5 시리즈의 주행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뭐랄까 약간 스윗해졌지?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훨씬 달달해지고 스윗해졌습니다. 약간 이게 5 시리즈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요. 우리가 흔히 안락함을 따질 때 가장 또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의 어떤 고가의 프리미엄 세단으로 가면 갈수록 에어서스가 들어가냐 뭐 이런 여부들 따질 수 있잖아요. 전기차에서는 들어갑니다. 전기차 i5에서는 들어가는데 내연기관에서는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격 자체가 높기도 하지만 높은 만큼 차가 또 고급진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눈에 띄게 여러분이 느끼실 법한 게 완전히 고속으로 달리실 때 직진성이거든요. 고속에서의 안정성, 시속 100km/h 이상으로 확 뻗어졌을 때 그 차선을 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직진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안정적인 직진성, 요게 그러니까 속도를 낼수록 오히려 고속에서 더 안정감을 보인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어떤 차를 살까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기왕이면 따끈따끈하게 풀체인지가 된 차량을 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가장 최신차로 오래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신차는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도 크고 그 비교적 운신의 폭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경우가 많아서 타면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보통은 너무 비싸져서 아이 그럼 돈 더 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5 시리즈 가격표를 보면 빠질 거는 좀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과격하게 풀체인지라고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명불허전 이 5 시리즈답게 많은 분들을 타깃해서 더 한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i5 전기차를 타면서는 주행거리 찔끔찔끔씩 신경 쓰고 이랬는데 얘는 뭐 그럴 게 없어서 맘 놓고 그냥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긴 하네요. 타보면서 여전히 또 BMW만의 그 주행의 재미도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좀 장거리를 오래 탔을 때 연비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도 한번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제가 간단하게 타보면서 5 시리즈와 i5가 그냥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구형에 대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약간 헐렁해진 5 시리즈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재미난 따끈따끈한 신차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빠이!